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여러분이 행사하시는 한 표 한 표가 나라와 내 지역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특히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무능한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딱 3표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국민이 승리하고 역사가 진보하는 이 위대한 행진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시작된 강서구청장 사전투표가 8.48%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역대 투표율로 어떤 당이 승리했는가를 살펴봤더니 투표율이 70%를 기록했을 때 민주당이, 50%대를 기록했을 때 국힘당이 승리했던 걸로 파악됐는데요.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당인 민주당이 유리했습니다. 아무리 연휴 끝 평일에 실시된 사전투표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저조한 투표율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데요. 이번 선거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데요. 투표하면 저희가 승리합니다. 투표해야만 저희가 승리하는 거죠. 제발 모두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여해 반드시 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심판해 주셨으면 합니다. 6일 첫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24일간 단식했던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살아있는 눈빛, 의연한 자세, 결의에 찬 표정, 이분이 야당의 지도자입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독재 검찰공화국과 제대로 맞붙어 싸워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당일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호 속에 인사청문회장을 박차고 퇴장했습니다. 김행 후보자의 김행란 사태 이후 지금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인사청문회인 만큼 제발 성실하게 임해달라는 위원들의 당부를 무시하고 청문회를 엑시트한 김행 후보자 자진 사퇴하길 촉구합니다. 김행 후보자는 법적 수사 대상인 주식 파킹, 배임, 주식 조작 의혹에 대한 국회의 성실한 자료 제출 요구를 일관되게 무시했습니다. 모든 것은 청문회 때 다 공개하겠다라던 거짓말에 대한 법적 책임도 응당 져야 합니다. 청문회를 통해 김행 후보자 검증을 기대하던 국민들께서는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와 기다렸다는 듯이 청문회에 도망나간 모습에 너무나 실망하고 놀라셨을 것입니다. 후보자 주랭랑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국회 헌정 사상 두고두고 기록될 것입니다. 청문회 내내 파행을 유도하는 억지로 청문회 본질을 흐렸던 국민의힘도 더 이상 후보자를 방어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종국에는 후보자를 수비대를 자처하며 함께 퇴장하였습니다. 국민들이 후보자를 어떻게 평가했을지 명약관화합니다. 김행 후보자가 김행방불명된 청문회, 김주랭랑, 김뺑소니행, 토낀 김행, 엑시트 김, 수없이 많은 유행어를 탄생시킨 헌정사상 초유의 청문회 도주 사건. 이렇게 청문회가 열리는 도중에 후보자가 자리를 떠난 건 23년 전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보고 또 보고 다시 되짚어봐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는데요. 대체 이런 멘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런 자가 국무위원을 하겠다고 장관 후보 청문회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국민 모독 아닌가요? 야당의 초유의 사태라며 6일 청문회를 다시 단독으로 열었지만 김 후보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김행 후보자와 함께 국힘당 의원들도 모두 청문회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열리던 5일 10시 50분쯤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는데요. 그 쭉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자리를 떠난 건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유례가 없는 일인데요. 청문회는 9시간 만에 야당 단독으로 다시 열렸지만 김 후보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권인숙 위원장은 3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는데요. 야당은 김 후보자의 소재 파악에도 나섰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끝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국힘당은 단독적인 의사진행을 했다며 어이없게도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측은 김 후보자가 아직 연락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오늘 출석 여부도 전해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진짜 나라꼴이 엉망진창입니다. 탄핵, 대사님의 탄핵을 민주당에서는 국감 이후에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왜 지금 안 하시죠? 왜 지금 안 하시는지 다수당의 힘으로 남 눈치 안 보시고 국민들 신경 안 쓰시고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니까 저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시고 싶은 거 하시라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 입장이 같습니다. 제가 기자들의 질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쩔쩔맸습니다. 여태와의 다른 기자들의 질문에 한 장관은 무척 당황스러워했는데요. 결국 쏟아지는 질문에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그간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위주의 인터뷰 질문을 하며 일명 한동훈 빨아주기를 해오던 기자들이 느닷없이 태세 전환이 시작됐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엔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재청구 여부, 무리한 수사 실패, 검찰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부실검증, 이균용 대법원장 부결, 김행 여가부 장관의 도망, 법무부 장관 탄핵 등 쏟아지는 질문에 어쩔 줄 몰라 했는데요. 어버버버 의미 없는 말들을 쏟아내며 해명 아닌 해명을 해봤지만 그 어떤 말로도 이해도, 납득도, 수긍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이 정권의 소통령, 윤석열의 페르소나로 불리던 한동훈 장관을 대하는 여론의 태도가 급변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렇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죠. 침몰하는 배에서 쥐가 가장 먼저 탈출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그런 현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재청구할 때까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휘하거나 관여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적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구속은 실패한 건데 이 부분에 수사가 실패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경우에 구속영장 기각이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많은 사안에서 선고를 정도로 어려울 정도의 많은 사안에서 실제로 유죄 중형이 선고돼서 수감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검찰은 증거인멸을 말씀하셔서 원래 검찰은 그거를 위증 구속을 하자고 했던 건데 안 된 건가요? 영장재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판사가 수만 쪽의 기록을 하루 안에 단기간에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혐의가 입증되거나 어떤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잘 없어요. 그렇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무죄함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재판에서 유무죄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본 재판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재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나중에 저에게 민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장 재판이라는 것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각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자 측에서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이게 등등하게 법 집행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단에서 승부를 설명하신 거를 피해서 공수로 고발하고 나도 하도 왜 허위사실 공표를 안 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고발해요? 장관님, 지금 후보자들 일가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인사검증은 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제 김해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에 퇴장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장관님, 인사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가장 많이 검증을 많이 하시지 않나요? 인사, 저희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인사정보 관리자는 객관적인 1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추천이나 비토하거나 제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가 제대로 된 인사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비슷한 건데 판단의 문제고요. 각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들이 자꾸 후보자들이 중도 퇴장하거나 아니면 청문회에서 욕설을 하는 등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님, 그걸 저한테 생각을 물어보신 문제는 아닐 겁니다. 다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야당 주도로 결국 부결이 됐는데 목전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건 제 개인 입장이고,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생각하는 건데, 오늘 이 대법원장 인준 부결이 진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진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반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인 어떤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명분 없는 이해 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공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